우선 시는 손바닥만한 노트에 쓰거든요. 그래서 펜으로 직접 써요. 그리고 문장을 전체를 다 쓰고 노트에 옮기는 과정에서 없는 것들을 버리는 식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우는 방식으로 시를 쓰는 거고요. 소설은 화이트보드에다가 키워드만 적어놔요. 초파리, 실험실 이런 식으로 적고 쓰는 과정에서는 거기서 이렇게 살을 붙이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시는 꼭 앉아서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실 돌아다니면서도 쓰고 앉았다 일어났다 방바닥에 누워서도 쓰고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소설은 계속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완성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이 시 쓸 때랑 소설 쓸 때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기미라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 제가 몸살이 오기 이틀 전부터 재채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알레르기도 있어서 알레르기 때문에도 재채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엇의 기미인지 알아채는 것이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렇게 단순 재채기 같이 그냥 코가 가려워 하고 재채기를 하는 아주 사소한 일인데 사실은 며칠 뒤에 일어날 무언가를 품고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기미가 소설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사소해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일이지만 자세히 보면 더 큰 무언가를 품고 있는 일 같은 거죠. 그냥 단순히 넘어가도 되는 일인데 이게 어떤 기미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서부터 소설이 시작돼서 이게 무엇에 대한 기미였는가로 뻗어나가는 소설이 써지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소설을 미리 그렇게 봐서 그랬는지 엄청 조용하다는 인상이었어요. 그 우리가 조용한 소리를 들으려면 그 소리 자체에도 집중해야 되지만 그 작고 여린 목소리가 뚫고 나오기 위한 어떤 조용함을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글쓰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뭔가 떠드는 작업인데 그런 떠드는 작업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나오도록 어떤 정적을 만들어준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작업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임소라 소설에는 그런 게 있었고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빈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희귀하고 귀한 재능처럼 보여서 자기 소설뿐만이 아니라 이 작가 본인에게도 조용함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조용함 뒤에 숨어가지고 눈을 반짝거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귀를 쫑긋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임소라 작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은 작가에게나 소설에게나 어떤 조용함에 감싸여져 있다. 이게 첫 인상입니다. 요즘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거의 몇 년을 집에서 보냈거든요.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된 거죠. 예전에는 누군가랑 생각이 다르다는 것 자체 때문에 고민을 했다면 요즘에는 누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서 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무섭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직 터져나오지 않았지만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타인의 생각이 궁금한 저의 가장 큰 이유는 고립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이 스스로 고립을 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립을 택할 때 고립될 자유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립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된다는 건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한 적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이 많을
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공포,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 같아요. 길을 걷다 네, 무슨 생각을 할까. 약간은 농담이지만 우선 나이대가 올라갔더라고요. 네,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8살로도 쓸 수 있고 16으로도 쓸 수 있고 20대, 30대도 쓸 수 있지만 제가 7, 80대를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잘 몰라서. 그래서 나이대가 올라갔다는 특징하고요. 다른 하나는 생각해 보니까 타인과의 연결고리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첫 책 낼 때에는 타인과 연결되고 싶지만 끝내 고립되고 많은 인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10대랑 20대 초반에 타인과 연결되고 싶지만 고립이 되는, 그리고 그 고립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시간이 그 나이대에 더 쉽게 닥칠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망이 사회적으로 너무 헐겁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고립되어 있지만 그 와중에도 타인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무척 저한테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의 생각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그 화자의 나이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제안을 받은 게 2017년이었고 영화가 된 게 2021년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데 4년이 걸린 셈이에요. 근데 4년 동안 한 작품에 누군가가 매달려야 했던 거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 그걸 지켜보게 된 거죠. 베스트셀러 원작을 택했더라면 좀 길이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미안함 같은 것도 저한테 있었고, 내 소설을 좋아해서 영화로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한 경이로움도 있었지만, 그 4년 동안 제일 많이 생각한 건 제가 딱 그때 문학이 혹은 예술이 현실에 도대체 어떤 힘이 있는가, 책 속에서 아름다워봤자 그게 어떤 소용이 있을까 하는 회의감에 많이 빠져 있었을 상태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책이 현실로 오고 그게 다시 허구의 영화를 만들어 내는 걸 목격한 셈인데, 그것 자체가 저한텐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허구가 앞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꼭 영화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방식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네, 사실은 이 미리 보내주신 질문지를 보고 답을 하기가 약간 막막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뭔가를 기대한다고 하면 기대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에 대해서 예상되는 바가 있을 때 그 예상되는 바의 연장선상에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탁월한 작가들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거부하고 뭔가 모르는 게 남아있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면들이 있죠. 그러니까 탁월한 작가는 기대할 수 없게 하는 면이 있는데, 저한테 임소라 작가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래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 말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가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게 너무 작가가 하기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작가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 소설집에 그런 얘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쓴다는 것이 도대체 쓰는 사람한테는 무슨 소용이 있고 쓰지 않는 사람한테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근데 답을 내리지는 못했고 그냥 그 질문을 계속 해봐야 하고 고민하고 있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기로로 많은 게 저한테는 바뀌었어요. 원래 제가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장편 소설이 2개 정도 있고, 그걸 반드시 언젠가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드시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건 내가 그걸 쓰는 게 그만큼 힘들 거라는 걸 이미 예감하고 있다는 건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서 쓸 수 없게 된다면 다른 얘기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지 몇 년 안 됐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야 좀 유연해졌고 저 자신한테 약간은 너그러워지려고 하면서, 그 너그러움이 문학에 대한 나태나 해이가 절대로 아니고 또 다른 방식의 가능성을 찾아가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첫 소설집 낼 때 작가의 말에 써둔 말이 있는데요. 소설이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시하고 심심하고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데 소설만 너무 멋있어져서 삶과 내 소설이 서로 유리되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일상이, 내가 심심한 일상을 살고 있고 심심한 사람이 되어 간다면 내 소설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 옆에 계속 소설과 같이 가고 싶다고 썼어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괜찮은 소설을 쓰려면 저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